안녕하세요, 다이마스터입니다. 제가 신차를 뽑았습니다. 이 차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2륜 모델의 빌트인 캡만 딱 넣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이 차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신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영상도 찍을 건데, 오늘은 아무래도 신차다 보니까 제가 이 차를 어제 가지고 왔고요. 그 전날 그저께 신차 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검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오늘은 그런 거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검수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도장면을 검사하는 거예요. 도장면에 불량이 없는지, 뭐 이물질 같은 게 없는지, 움푹 들어간 게 없는지, 그런 거 외관적으로 검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단차를 보는 겁니다. 문짝이나 휀다나 본넷 같은 거 조립할 때 정확한 위치에 깔끔하게 조립이 돼 있는지 그거를 단차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능들, 각종 뭐 버튼도 눌러보시고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생산되고 나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고 나면 차를 실내에 두지 않습니다. 외부에 보관을 하는데 그때 비를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도장면 검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게 도장에 묻은 이물질인지 아니면 도장 안에 있는 하잔지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검정색 차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도장이 묻은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도장이 묻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특히 검정색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뭐 신차 검수를 막 한다고 해가지고 뭐 도장면 티끌을 잡아내고 뭐 그런 영상을 보셨을 텐데, 그거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됐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도장면에 뭐 도장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민감한 부분인데, 도장에 예를 들어서 뭐 검정차인데 수건을 탁 지나가면서 약간의 스크래치라고 부르는, 그렇죠. 약간 수건으로 발생하는 스월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걸 신차 검수 이거 문제 있다, 다시 빠꾸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차를 구매하시는 차주분의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차를 빠꾸로 시켜도 가져가서 뭐 광택집에 넣든 어디 아니면 현대차 보수팀에 넣든 해가지고 거기서 컴파운드 쳐서 광택기를 돌려서 그걸 잡아서 보내겠죠. 과연 그게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어지간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광택으로 이걸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냥 출고를 합니다. 지금 이 차도 그런 게 한 군데 발견됐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신차 이틀 전에 이 차 검사할 때는 없었는데 어저께 썬팅이 끝나고 찾으러 가니까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갖고 스트레스 받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보여드릴게요. 자, 찍힐지 모르겠네. 자, 위치는 여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뭔가 이물질 같은 게 묻어서 이걸 닦으려고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수건 스크래치가 생겼어요. 노출을 좀 올리면 보입니다. 약간 이렇게 수건 스크래치 같은 게, 스월 같은 게 생겼죠. 자, 이런 경우에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다시 공장으로 보내느냐, 일단 공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날 나오진 않습니다. 빠르면 며칠, 아니면 일주일 이상 있다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검수하다 보니까 이쪽에 여기 하얀 점 같은 거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제가 봤을 때 요거 컴파운드 틴 자국이에요. 이쪽에도 있죠. 저기도 컴파운드 틴 자국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뒷문도 열었을 때 뒷문 하단부 여기도 이렇게 컴파운드 틴 자국 이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컴파운드가 튀는 경우는 이건 좀 답답하죠. 뭐 몇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이런 것도 안 닦고 보낸다.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 어쨌든 경험상 여기에 컴파운드가 튈 각도는 이쪽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컴파운드를 하면서 광택기를 하면서 이렇게 튀었을 확률이 좀 있고요. 이쪽 위에도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튄 거는
이쪽에 작업하면서 튀었을 확률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도막 측정기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저렴한 알리에서 산 건데 이런 건 몇만 원 안 합니다.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컴파운드 튀는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은 뭔가 출고장이나 다른 데서 이 차가 뭔가 부딪혀 사고가 나서 그 부분만 퍼티 작업을 하고 재도색을 하는, 그게 최악의 상황이고, 아니면 원래 도색하고 나면 일부분 이렇게 광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폴리싱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전혀 차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막 측정기 이런 거 얼마 안 하니까 뭐 알리에 뭐 도막 측정기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런 거 찍어 보는 거죠. 이렇게 0.1, 0.1, 0.15, 0.1, 0.1, 0.1. 보통 재보면 이렇게 0.1, 0.1, 0.15, 0.2 뭐 그 정도가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쟀는데 뭐 1mm 이상이 나왔다. 뭐 0.1에 뭐 10배, 뭐 5배 이상, 10배 이상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안쪽에 퍼티가 한번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찍어봤는데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뭐 컴파운드 자국 튄 게 조금 짜증은 나지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 해당 영업사원한테 얘기만 했어요. 이 뭐 하는 거냐? 컴파운드 이거 지금 장난칩니까? 그렇게 얘기만 하고 그냥 인수를 했습니다. 컴파운드 자국이야. 뭐 닦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도장면 관련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아무리 뭐 신차금수를 잘한다고 해도 차주가 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뭐 큰 뭐 저런 문제나 뭐 컴파운드 이 정도만 있었지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도장면에 이물질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도장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른 문제점 하나를 더 발견을 했는데 요거는 일단 보여드릴게요. 내장재 관련 문제입니다. 이 운전석 뒤쪽 내장재, 자 여기 색상이 다르죠. 뭐 묻은 게 아니라 이거는 플라스틱 사출할 때, 자 이런 부품을 만들 때 플라스틱 아마 수지를 넣어서, 그러니까 플라스틱 쌀 알갱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넣어서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사출하는데 이쪽 부분에 색소가 덜 비벼진 거죠. 요거는 부품의 하자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거를 이제 영맨한테 얘기를 했죠. 사진 찍어보니 이런 거 있다 하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다시 현대차로 차를 넣는 겁니다. 어차피 울산에서 출고된 거고 울산에서 차를 받았으니까 현대차 차를 넣으면 뭐 수정하고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 방법은 출고를 하고 블루헨즈에 가서 저 부품을 내려서 거기서 교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트렁크에 사실 뭐 저거 그냥 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새 차 사는데 찝찝하잖아요. 어차피 저는 또 그 차에 또 자전거를 좀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그 트렁크 이렇게 보호하는 커버를 다 씌울 거라서 사실 상관없지만 그래도 새 차인데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 출고를 하고 제 시간 될 때 저희 가게 바로 밑에 또 블렌즈 있으니까요. 거기 가가지고 내장재를 바꾸면 됩니다. 뭐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차 검수할 때 세 번째 뭐 각종 뭐 버튼이나 그런 것들은 다 눌러보시면 돼요. 그 눌러보실 때 이 버튼이 하는 기능이 뭔지 알고 눌러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펠리세이드 이 차량도 뭐 버튼 설명해 놓은 그런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시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서 수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신차 검수하시면 됩니다. 사실 신차 검수라고 해서 뭐 엄청 거창하게 막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에 하자가 있으면 공장으로 다시 넣을 건지 아니면 밖에서 AS 받을 건지 결정을 하는 거고, 경험상 뭐 어지간한 하자 아니고서는 차를 다시 바꿔준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밖에 나와서 AS 건으로 잡아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시각들, 이 차의 하자를 또 미리 막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막 고질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아시고 막 그런 눈으로만 차를 계속 보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이 좀 피곤합니다. 그냥 새 차를 샀으면 그냥 기분 좋게, 뭐 큰 하자 알고서는 그냥 기분 좋게 타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고 새 차를 샀을 때 가장 기분 좋은
보호필름 뜯을게요. 자, 이렇게 비닐도 다 뜯었고 차를 뭐 이래저래 점검을 좀 했습니다. 이 차는 차 리뷰를 좀 하자면 제 차니까 신랄하게 까면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잘 나가는 차가 아니에요. 뭐 엄청 악셀을 막 밟아갖고 제로백이 몇 초나마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조용할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결국은 내연기관 2.5L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특유의 약간 결결거린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엄청 조용한 차는 아니다. 뭐 물론 디젤 차보다 조용하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내장재를 봤을 때 상당히 고급져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 예, 그렇게 느껴지고요. 디자인은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차 디자인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엄청 사이버틱하고 최첨단의 차다라는 걸 표방하기 위해서 하는 디자인이 있고, 나는 뭔가 고급져, 나는 고급진 차로 불러줘 라고 컨셉을 잡고 디자인하는 게 있죠. 얘는 후자입니다. 뭔가 고급져 보이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듯한 그런 디자인이고, 실제로 봐도 좀 그래요.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뭐 중구난방이었죠. 앞으로 이 차 가지고 이것저것 할 건데, 일단은 방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판이 좀 얇습니다. 깡통 소리가 좀 나서 저는 뭐 어떤 차를 갖고도 방음부터 하니까. 그리고 이 차 가지고 뭐 어떤 작업하는 걸 보고 싶다거나 신차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